여러분, 그 시절 휴게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명절만 되면 들어갈 자리 없어서 주차장 뱅뱅 돌던 그 휴게소대. 우동 한 그릇 먹으려고 식권 뽑고 30분씩 줄 서던 그 풍경. 호두과자 한 봉지 사겠다고 사람들이 가게 앞에 5줄로 늘어서던 그 시절. 근데 여러분, 그 잘 나가던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요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우동 한 그릇이 안 팔립니다. 호두과자 매대 앞이 텅 비어 있어요. 명절 연휴인데도 식당 절반이 자리가 빈 채로 있는 휴게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5070 어르신들,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휴게소 음식이 비싸도 한 번씩 큰맘 먹고 드셨던 그 시절. 다 기억나시잖아요? 결국 시간이 그 휴게소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무릎 한번 탁 치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 휴게소 한 번씩은 다녀가셨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에 안성 휴게소 들렀던 기억. 천안 삼거리에서 호두과자 한 봉지 사서 손주들한테 들고 가셨던 기억. 옥산 휴게소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나서 일부러 그 시간 맞춰 가셨던 기억. 여러분도 그 시절 휴게소 우동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셨나요?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먼저 던질게요. 그 잘 나가던 호두과자가 한 봉지 1g당 가격이 휴게소마다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호두과자인데 어떤 휴게소는 3,000원에 7개를 주고 어떤 휴게소는 3,000원에 10개를 줍니다. 이걸 알게 되시면 또 한 번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한 10년, 15년 전 명절 휴게소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추석이나 설 연휴면 휴게소가 정말 만석이었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본선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줄을 30m씩 서던 그 시절. 식당 안에서는 우동 한 그릇 5,000원, 6,000원 받아도 사람들이 군말 없이 사드셨어요. 호두과자 한 봉지 3,000원이면 손주줄 선물로는 딱이라고 5봉지씩 사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았고요. 명절 연휴 4일 동안 호두과자 하나로만 160주억 원이 팔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동도 똑같이 117억 원어치가 팔렸어요. 그 시절 휴게소 사장님들 정말 어깨가 으쓱했죠. 명절 한 번이면 한 달 매출이 단숨에 박혔으니까요. 여러분도 그 시절 휴게소 음식 한 번씩은 드셔보셨잖아요. 비싸도 맛있다 싶으면 또 들렀던 그 기분. 다 기억나시죠? 근데 결국 데이터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경제서울신문이 정부자료 인용해서 보도한 걸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우동률 평균 가격이 2019년 12월 5,302보원에서 2024년 12월 6,619원으로 24.5% 올랐습니다. 돈가스는 같은 기간 8,666원에서 10,766원으로 24.2%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9년 대비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2%였어요. 그러니까 휴게소 음식은 일반 물가보다 1.6배 빠르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결국 2026년 2월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왜 그렇게 비싸고 맛이 없냐고 정면으로 짚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한 말씀이 그대로 디지털 타임스에 박혔습니다. 40년간 이어져 온 도로공사 카르텔에 철퇴를 내리겠다. 운영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게 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통계청 가게 동향 보면 우리 가게 외식비 증가율이 그 정도까지는 안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휴게소 음식 가격은 결국 일반 외식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도망간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한 게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휴게소가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결정적인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시장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 둘째는 소비자들이 휴게소 음식을 통째로 끊기 시작했다는 것. 셋째는 가장 비참한 추락 디테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무릎 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시장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옛날엔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자가용 외엔 답이 없었어요.
5시간, 6시간씩 걸리는 그 시간 동안 휴게소에 2번, 3번 들르는 게 당연했고, 그래서 휴게소 식당이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KTX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갑니다. SRT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12월 보도를 보면 KTX와 SRT를 내년까지 통합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어요. 수서역에서도 KTX가 출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보면 KTX는 21년 동안 누적 11억 4천만 명을 실어 날랐어요. 한 국가 인구의 20배가 넘는 사람들이 KTX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차근차근 보세요. 자가용으로 부산 가던 사람이 KTX로 갈아탑니다. 그러면 휴게소는 그만큼 손님을 잃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옛날엔 100명이 부산 가면 90명이 자가용이었는데 지금은 100명 중에 50명, 60명이 기차를 타요. 그 50명, 60명이 휴게소 우동 안 먹고 호두과자 안 사고 그냥 KTX 안에서 도시락 하나 사 먹고 끝납니다.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보면 2025년 3월까지 KTX 승객이 늘면서 일반 열차 승객도 변동이 있었어요. 어쨌든 철도 이용객이 늘고 있다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휴게소 운영자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평일 손님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휴게소 사장님들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한 가게가 손님이 반토막이 났는데 가격은 24%를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옵니다.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더 외면하고 매출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또 가격을 올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일본도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일본 신칸센이 빨라지면서 도쿄에서 오사카 가는 자가용 통행이 줄었고 일본의 SAPA도 그 흐름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아왔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시장은 결국 빠른 쪽, 싼 쪽, 편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5070 어르신들, 휴게소 비싼 음식 굳이 안 드시고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던 거 결국 답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시장 변동에 흔들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게 따로 있어요.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 들어갑니다.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음식을 완전히 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KBC 보도를 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8곳의 호두과자 가격이 1g당 13.8원에서 29.4원까지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3,000원어치 호두과자가 어떤 휴게소에서는 7개, 어떤 휴게소에서는 10개로 갈려요. 같은 가격에 양이 30%, 40%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삽니다. 그 시절 호두과자 한 봉지가 그렇게 자랑이었던 휴게소들이 지금은 그 호두과자 때문에 욕을 먹는 시대가 됐어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고공킬춤, 어르신들 일상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생 자장면 한 그릇 6,000원에 드시면서 행복해 하셨던 그 시절. 동네 분식집에서 우동 한 그릇 4,000원에 먹어도 충분했던 그 시절. 그게 우리 5070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휴게소는 우동 한 그릇을 6,619원에 팔아요. 동네 분식집보다 1.5배가 비싸요. 게다가 그 우동이 동네 분식집보다 맛있는 것도 아닙니다. 디지털 타임스에 보도된 표현 그대로 옮기면 도공, 휴게소 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구조 때문에 입점업체가 최소 마진을 남기려면 질 낮은 음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짚인 거예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동네 자영업자분들은 임대료 깎으려고 사정하면서도 우동 4,000원에 파는데 휴게소 입점업체는 임대료가 비싸서 마진을 못 남깁니다. 같은 우동인데 가격 차이가 60%가 넘어요. 이게 정상인 시장입니까? 평생 자장면 한 그릇, 우동 한 그릇으로 외식을 행복해 하셨던 어르신들이 휴게소 한번 들르셨다가 충격받고 그냥 휴게소 음식을 안 드시기 시작합니다. 도시락을 싸가시거나 KTX 타시거나 아예 휴게소를 안 들르시거나. 충격적인 끊김 디테일이 더 있어요. 이투데이 2024년 국감 보도를 보면 휴게소 운영을 5개 대기업이 36%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카르텔 시장이에요. 근데 이 카르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부산일보 2026년 5월 보도를 보면
휴게소 입점업체 7곳에서 총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이 안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어요. 기흥 임대휴게소, 기흥 민자휴게소, 충주휴게소, 망향휴게소 등에서 줄줄이 터졌습니다. 이게 그 시절 명절만 되면 만석이던 휴게소들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니까 휴게소 내부 카르텔도 결국 갑질로 터졌어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년 전 휴게소 매출 흐름과 지금 휴게소 매출 흐름. 2020년 매일건설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해 휴게소 매출이 전년 대비 23%가 떨어졌고 폐업한 점포가 28% 늘었어요. 그 이후로 일부 회복이 있었다고는 하나 우동 돈가스 가격이 24% 올라가고 사람들은 KTX로 가고 이비유로 가고 도시락으로 가고 있어요. 일본 신칸센 개통 후에 일본 SA, PA가 같은 흐름을 겪었고 미국에서도 일부 휴게소들이 폐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절 휴게소가 명절만 되면 자랑하던 거 다 기억나시죠? 우리 휴게소가 전국에서 매출 5위입니다. 그런 현수막, 올해 호두과자 100억 돌파. 그런 광고판, 이게 시장의 응답입니다. 시장이 외면하면 그 어떤 카르텔도 결국 무너져요. 우리는 이걸 그저 지켜보면 돼요. 자, 이제 진짜 비참한 추락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100% 무릎 치실 겁니다. 휴게소 추락의 가장 비참한 장면은 따로 있어요. 한 줄로 말씀드리면 휴게소가 이제 지나가는 곳이 됐어요.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잠깐 화장실만 들렀다 가는 곳. 옛날엔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휴게소는 명실상부 쉬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씩 머물면서 우동 먹고 호두과자 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호두빵 한 봉지 더 사고 그러고 출발하는 곳이었어요. 그 시절 휴게소 매출 정점이 한 매대당 하루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박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 호두과자 하나로 169억 원, 우동으로 117억 원이 4일 만에 팔렸던 그 시절. 휴게소 사장님들은 명절 한 번이면 그해 자가용 한 대 뽑으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월요일 출장 가신 분들 점심 휴게소, 수요일 가족 나들이 휴게소, 금요일 회식 끝나고 새벽에 들르는 휴게소. 휴게소는 일주일 내내 사람이 끊이지 않는 자리였어요. 정상 사람의 반응이라면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이런 회상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EV가 들어왔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전 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350kW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정책 브리핑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엔 자가용 운전자가 휴게소에 와서 1시간 쉬었어요. 화장실 가고, 우동 먹고, 커피 마시고. 근데 EV 시대가 되니까요. EV 운전자는 휴게소에 와서 충전기에 차를 꽂아놓고 빨리 충전해서 빨리 떠나려고 합니다. 초급속 충전기로는 20분이면 충전이 끝나요. 기존 급속도 30분에서 40분이면 80%까지 박힙니다. 20분, 30분 안에 화장실 한번 가고 차로 돌아오는 게 EV 운전자 동선이에요. 그러면 우동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호두과자 매대에 서 있을 시간이 없어요. 결국 충전이 끝나면 휙 떠나버려요. 휴게소가 머무는 곳에서 스쳐가는 곳으로 바뀐 거죠. 첫 균열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러더니 추락 디테일이 줄줄이 나옵니다. 우동 매대 손님 끊김, 호두과자 매대 줄 사라짐, 커피 매대 매상 반토막. 결국 일부 입점업체가 폐업. 그 와중에 가장 비참한 장면은 따로 있어요. 명절인데도, 그 명절인데도 자리가 비는 휴게소가 생긴 겁니다. 옛날엔 명절 연휴 첫날 휴게소 들어가려고 1시간씩 갓길에서 기다렸던 그 휴게소. 지금은 명절 첫날에도 식당에 자리가 텅 비어있는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만석 휴게소가 지금은 우동 한 그릇이 안 팔리는 휴게소가 됐다는 게 가장 비참한 장면입니다. 일본도 같은 흐름이 있어요. 일본 신칸센이 빨라지면서 도쿄, 오사카 간 자가용 비중이 줄어들었고 일본 SA, PA도 그 압박을 받아왔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주에서는 휴게소가 통째로 폐쇄된 사례가 나옵니다.
한국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추가 추락, 디테일이 또 있습니다. PHEV 차량의 완속 충전 시간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는 규제가 2026년 2월에 시행됩니다. 충전 자리를 빨리 비워야 한다는 압박이에요. 충전기 앞에 오래 머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EV건 PHEV건 휴게소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병치에서 보세요. 예전엔 휴게소 식당에 가족 4명이 1시간씩 앉아서 우동, 돈가스, 라면, 호두과자 다 시켜 먹었어요. 지금은 EV 운전자 1명이 20분 충전하고 화장실만 갔다가 떠나요. 그 사이가 5년, 10년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 휴게소가 명절만 되면 떠받들던 그 화려한 풍경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러우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휴게소 사장하면 떼돈 번다 그런 얘기 듣고 부럽다 하셨던 분들, 결국 그 시절 부러워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정답이었어요. 우리 오종태공 어르신들, 자가용도 안 가지신 분들, KTX 타시는 분들, 시외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던 게 결국 답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휴게소 하나의 추락이 아니에요. 자가용 중심 시대의 종말이고 자동차 중심 소비 시대의 종말이고 한 시대가 통째로 막을 내리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떻게 휴게소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는지 그 시간의 응징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소엔 안 보이던 그 손이 결국 다 해결했어요. 결국 시간이 다 해결했습니다. 평소엔 안 보이던 그 손이 휴게소들을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시간의 응징은 세 갈래로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칼날부터 보세요. 첫 번째 칼날은 매출 응징이에요. 2020년 매일건설신문 보도 기준으로 휴게소 매출이 전년 대비 23%가 빠졌고 그 이후 일부 회복이 있었다 해도 우동 돈가스 가격이 24% 올라가는 동안 손님은 KTX로, EV로, 도시락으로 빠져나갔어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휴게소 입점 업체들은 손님 반토막, 가격 24% 인상, 임대료 동결 또는 인상, 이 세 박자 안에 갇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공공데이터 포털에 매출 데이터가 그대로 박혀있고 보고 싶으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매출 시계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느 휴게소가 매출이 빠졌는지 다 공개돼 있습니다. 결국 매출의 칼날 한 번에 휴게소 카르텔의 자신감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 칼날은 체면 응징입니다. 그 시절 휴게소 사장이라고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떼돈 벌겠네. 이런 인사를 받던 자리였습니다. 명절만 잘 보내면 한 해 농사 끝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산일보 2026년 5월 보도 그대로 옮기면 휴게소 입점업체 7곳에서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디지털타임스 보도에서는 휴게소가 음식값 폭리에 이어 납품대금 미지급, 이중갑질로 정부 조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어요. 대통령 입에서 휴게소 음식 왜 비싸냐는 발언이 직접 나왔고 디지털타임스는 그 발언을 40년 도공 카르텔 철퇴로 표현했습니다. 휴게소 운영 구조 전면 개편 착수. 이게 정부 발표 표현이에요. 그 시절 떼돈 벌던 카르텔이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메스를 대야 하는 카르텔로 바뀌었어요. 체면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통째로 박살이 났어요. 세 번째 칼날, 가장 결정타는 관계 응징입니다. 옛날엔 휴게소가 명절 가족 동선의 중심이었어요. 자식이 부모님 모시고 휴게소 가서 우동 한 그릇 사드리고 호두과자 한 봉지 사서 차에 싣고 가는 것. 그게 명절 정서였잖아요. 그 휴게소 한 군데가 가족 추억의 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이 부모님 모시고 가는 길이 KTX, SRT가 됐어요. 휴게소 가는 길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2024년 추석 이동교통수단 자료를 보면 승용차 비중이 88.4%였지만 그 비중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 있어요. KTX 21년 누적 이용객이 11억 4천만 명.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발표한 숫자입니다. 휴게소가 가족 추억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세 칼날이 동시에 박혔습니다. 매출이 빠지고 체면이 무너지고 가족 동선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자랑스럽던 휴게소 사장님들이 카르텔이라 손가락질 받고 납품 미지급으로 조사받고
KTX에 손님 다 빼앗기고 있어요. 세 칼날 동시 타격이면 어떤 산업도 못 버팁니다. 자동차 산업이 만들어낸 그 거대한 휴게소 카르텔이 결국 KTX 한 대와 EV 한 대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한 번도 무너질 거라 생각 안 했던 그 화려한 명절 휴게소가 시간 앞에서는 결국 평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우리 5070 어르신들, 한번 자기 인생 한번 되돌아보세요.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그 시간대, 자가용 한 대 없이 시내버스 타고 출퇴근하시던 시절, 명절 때 자식집 가시려고 새벽 첫 차 타고 KTX 줄 서시던 그 시간, 외식 한번 큰맘 먹고 동네 분식집 우동 한 그릇으로 충분했던 그 일상, 그게 결국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잃을 것도 없어요. 휴게소가 무너지든 카르텔이 박살나든 명절 풍경이 바뀌든 우리 일상은 안 흔들립니다. 시내버스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일상, KTX 가끔 타시는 어르신들의 일상, 동네 분식집 단골이신 어르신들의 일상, 이게 진짜 부자예요. 화려한 휴게소 사장님들은 명절 한 번에 자가용 뽑던 시절을 자랑하셨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무너지는 게 그 자리였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평탄하게 끝까지 갑니다. 일본도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지나오면서 화려했던 백화점 고급 호텔 S의 일부가 줄줄이 추락했지만 일본의 평탄한 오전태심 서민층은 그 폭풍 속에서 결국 살아남았어요.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분들이 결국 그 위기 속에서 가장 안정적이었던 거예요.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화려했던 자가용 시대, 화려했던 명절 휴게소 시대, 화려했던 호두과자 행렬 시대, 다 시간 앞에서 평등해지고 있어요. 시간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요, 화려함은 위험합니다. 검소함은 안전해요. 자식 손주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진짜는 이거예요. 휴게소 한 봉지 호두과자 자랑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 동네 분식집 우동 한 그릇에 만족하는 그 마음이 정답이라는 것. 우리 손주들이 이걸 배워야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비싼 휴게소 음식 굳이 안 먹어도 된다. KTX 안에서 도시락 한 번 먹어도 똑같다. 검소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가 손주 세대에게 남게 진짜 자산이에요. 이게 단순히 휴게소 한 곳의 추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탄함의 가치가 결국 답이었다는 시대 회복의 이야기예요. 우리 5070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오신 그 길이 결국 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그 잘나가던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요즘 어떻게 됐을까? 답이 이제 명확하시죠? 우동 한 그릇이 안 팔립니다. 호두과자 매대가 텅 비었어요. 명절인데도 식당에 자리가 빕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장이 통째로 KTX와 EV로 옮겨갔고요. 우동 한 그릇 5,302원. 시대가 6,619원으로 오르는 동안 손님은 KTX 안에서 도시락 사 먹는 시대로 갔어요. 둘째, 소비자가 휴게소 음식을 결국 끊었습니다. 호두과자 가격이 휴게소마다 2배 차이가 나고 우동 돈가스가 일반 물가보다 1.6배 빠르게 올라가니까 결국 5070 어르신들이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가장 비참한 추락 디테일은 휴게소가 머무는 곳에서 스쳐가는 곳으로 바뀐 겁니다. EV 20분 충전, PHEV 7시간 제한, 명절 자리 빔 휴게소의 본질이 통째로 뒤집혔어요. 시간 앞에서 어떤 카르텔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5070이 가져갈 행동 지침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평탄함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세요. 우리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 길이 결국 답이었어요. 휴게소 우동 6,000원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마음, 동네 분식집 4,000원 우동에 만족하셨던 그 마음, 그게 인생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자산입니다. 둘째, 자식과 손주에게 화려함이 아닌 검소함을 가르쳐주세요. 비싼 데서 사 먹는 게 자랑이 아니라 싼 데서 똑같이 행복한 게 자랑이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손주 세대를
평생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셋째, 시간이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차분히 관찰하세요. 시간은 결국 평등하게 만들어요. 그 광경을 보고 우리가 살아온 길이 맞았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오정퇴공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그 평탄한 길이 결국 답이었습니다. 평탄하게 살아온 게 결국 답이었네요. 이 한마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탁드렸죠. 그 시절 휴게소 호두과자 부러우셨던 분들, 우동 줄 서보고 싶으셨던 분들, 아직 댓글 안 쓰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적어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화려함이 무너질까요? 강남 부동산일 수도 있고, 청담 룸살롱일 수도 있고, 명품 백화점일 수도 있어요. 보고 싶은 다음 몰락이 있으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다음 몰락도 차근차근 들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결국 다 평등하게 만듭니다. 우리 오종틸공 어르신들의 그 평탄한 길이 진짜 부자였습니다.